안녕하십니까, 이광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2년 2회 전기산업기사 전체적인 총평 및 개별적인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이번에 2회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시험 문제 형태는 19문제 형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고, 조금 난해하다라고 하는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 준비를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평이한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각 문제당 문제별 해설을 시작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지금껏 출제는 잘 되어지는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이번에 이제 1번 문제 형태는 전기요금 계산하는 문제죠. 전기요금 계산하는 문제. 그래서 전기요금 계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마찬가지죠.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요금. 기본요금에다가 실제로 사용하는 전력량에 따른 요금이 합산되어지겠죠. 우리가 뭐든지 수도요금도 마찬가지고 가스요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설비회사에 계약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용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가스라든가 수도를 시설을 해놨는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아 버리면 손해겠죠.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하든 사용을 하지 않든 기본적인 요금에 따른 계약이 필요하죠. 마찬가지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죠. 전기시설을 다 했는데 사용하지 않아 버리면은 회사 입장, 한전 입장에서는 요금 같은 경우로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죠. 여하튼 그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일단 주어진 조건이 있는데 1년 이내에 최대 전력을 3,000kW 정도는 써야 된다 이런 얘기죠. 3,000kW 정도 됐을 때 월 기본 요금은 6,490원 1kW당 6,490원 형태로서 우리가 요금을 징수를 하겠다. 기본 요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 3,000kW까지 최대 전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요금은 1kW당 6,490원 형태로 계산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요금이다. 그래서 킬로와트당 6,490원을 기본 요금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3,000kW까지는. 그런데 월간 평균 역률이 95%로 운전한다 이런 얘기죠. 역률이 상당히 좋죠. 95%면. 그 다음에 요거 1개월에 기본 요금을 구하시오. 또한 1개월에 사용 전력량이 54만 kWh다. 엄청나게 큰 공장이겠네요. 여튼 이런 54만 kW를 썼을 때는 기본 요금보다 더 많이 썼으니까 약간의 이제 요금이 싸지겠죠. 그럴 때는 kWh당 89원 형태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 전력 요금, 전기 요금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라. 조건이 있네요. 역률의 값에 따라서 전기 요금은 할인 또는 할증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할인은 좀 줄여준다는 얘기고 할증은 더 내라 이 말이죠. 90%를 기준한다 이 말이죠. 1% 늘 때마다 기본요금이라든가 전력요금은 1%가 할인된다 이 말이죠. 1%가 나빠지게 되면 할증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다행히 어떻게 돼요? 기준이 90%인데 95%로 공장이 운영된다니까 5%만큼 뭐가 되겠습니까? 할인을 해주겠지. 할인 요금이 되겠지. 얘는 5%만큼. 그러니까 전체 요금에 대해서 기본 요금이
됐던 기본요금이나 전력요금이 1%가 할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의 요금이 되는가라는 얘기죠.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한전과 계약을 할 때는 항상 계약 조건에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역률의 기준을 줘서 우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겠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볼까요? 자, 한전에서가 만약에 100을 공급해 줬어. 그러면 한전이니까 공급원이니까 피상전력이 되겠죠. 100을 줬는데 A라는 공장은 A 공장은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역률이 만약에 60%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전체가. 그러면 이 공장에서는 100kg를 갖다 수저를 받더라도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은 어떻습니까? 피상전력에다가 역률을 곱한 만큼 소비가 되겠죠. 그러면 100에다가 60이니 60kW를 소비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kg를 공급받더라도 이 공장에서는 최대 60kW밖에 소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B공장이라는 게 있어요. B공장은 얘는 회사가 역률이 좋습니다. 역률이 예를 들어서 90%, 예를 들어서 98%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비 전력은 100에다가 0.98이니 98kW 정도를 소비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각각의 공장 입장에서는 봐요. 한전에서는 100을 줬는데 A 공장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60kW밖에 사용을 못하고 얘는 98kW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A 공장의 입장에서는 나는 60kW밖에 소비를 못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전기요금을 60kW에 대해서 요금을 내겠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100을 줬잖아. 자네들이 이 설비가 노후돼서 역률이 나쁜 것을 사용함으로써 60kW밖에 소비를 시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100에 대해서 요금을 받고 싶을 것이며 공장 입장에서는 60kW에서 돈을 지불하고 싶겠죠.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요금을 안 낸다고 부당하다. 그러면 한전에서는 요금을 안 내면 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공급 계약을 할 때 보통 여기 문제에서는 공급 계약을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역률 90%를 기준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니네들이 60kg를 쓰더라도 여기에 90%니까 요금은 기본적으로 90kW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60kW를 쓰더라도 90kg에 대한 요금을 갖다가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98%니까는 요런 공장보다는 효율적으로 소비를 했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요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비를 잘하고 했으니 좀 더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90%까지를 기준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건을 할 때 요 형태는 그렇다는 얘기죠. 90%를 기준해서 요거보다도 이제 니네들이 설비를 잘하고 콘덴서 같은 거 잘 달아서 역률을 개선시키면서 잘 사용하게 되면 90% 이상이 되면은 깎아주겠다는 얘기고 설비를 잘못 시키면 할증 요금을 해서 우리가 징수하겠다. 이런 의미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의 해설은 그렇죠. 기본요금이죠. 기본요금은 최대가 얼마입니까? 3000kW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요금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0kW가 기본요금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얼마씩 한다 해서 1kW당 6,490원이다 그랬죠. 6,490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공장은 역률을 개선을 잘 시켜서 95%로 원가한 평균 역률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래요? 얘 요금에서 어쩝니까? 할인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얼마만큼 해주겠다는 얘기야? 5%. 1%니까 역률이 1% 능가할 때부터 1% 할인해 준다 했으니 5%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다가 얼마만큼 요금 낸다고? 이 전체 요금의 5%가 할인되어 있는 95% 요금만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다가 1-0.0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 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계산하시게 되면 1,849만 6,500원 이런 형태의 기본 요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한 달 동안의 총 사용 전력 요금을 물어봤죠. 그러면 항상 뭐가 됩니까? 전력 요금, 전기 요금은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 요금이 있어야 되겠죠. 기본 요금에다가 사용 전력 양에 따른 요금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기본 요금이 얼마입니까? 여기 계산했던 1,849만 6,500원이 되겠죠. 플러스 사용 전력량 얼마만큼 있습니까? 54만 킬로와트가 54만 킬로와트죠. 54만 킬로와트. 54만 킬로와트죠. 54만 킬로와트가 되겠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 1킬로와트 아워당 89원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89원만 우리 곱해주면 사용 전력량에 따른 요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55만 6,500원 형태가 된다. 이런 문제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기본 요금이 있을 때 조건을 봤을 때 역률에 대한 것은 할인이냐 할증이냐 이런 개념들. 만약 여기가 85%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인이 아닌 할증의 형태로 요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1 플러스 0.05를 하시면 기본 요금 형태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요금만 계산 잘 하시면 나머지는 사용 전력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곱하기 요금 형태 1kWh당 요금 형태만 그대로 곱해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조명에 대한 내용이죠. 조명. 자, 기존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조명의 용어가 있잖아요. 용어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갖다가 주로 물어보는 형태의 시험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뭡니까? 사용되어지는 용어에 따른 기호하고 단위만 간단하게 물어봤다 이런 얘기죠. 원래 문제는 각각의 주어진 용어를 전체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주로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간단하게 기호하고 단위만 간단하게 써보라.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4점으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휘도라고 하는 것은 휘도. 우리가 휘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뭘 씁니까? B라고 씁니다. B. 일반적인 기호는 B라고 쓰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부심의 정도를 갖다가 눈부심의 정도를 보통 휘도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것을 식으로 쓰게 되면은 S분의 I 형태가 됩니다. S분의 I. 여기서 말하는 S라고 하는 것은 투영 면적입니다. 투영 면적당 I는 보통 광도라고 그럽니다. 광도의 세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투영 면적당. 한마디로 투영 면적이라는 얘기는 투영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면적을 일반적으로 투영 면적이라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인 광원으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구광원. 옛날에 백열전 등 이런 것은 동그란 등 같은 경우는 뭡니까? 공간상으로는 원이지만, 구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원으로 보이죠. 눈으로 보일 때는 동그랗게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면적은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관형 같은 경우는 형광등이죠. 형광등 갖다 이렇게 눈에 보이면 뭐가 돼? 직사각형처럼 보이죠.
그래서 지름이라든가 곱하기 길이 형태로서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이 광도를 일반적으로 단위를 CD라고 해서 칸데라라고 그래요. 칸데라. 그래서 칸데라 퍼 면적이니까 제곱미터가 되죠. 그래서 칸데라 퍼 제곱미터를 일반적으로 이것을 MT라고 보통 써서 이걸 읽을 때 미터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MKS 형태가 되고 요것을 좀 세밀하게 하면 센티미터의 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센티미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요것을 SB라고 써서 스틸브라고 해요. 스틸브. 그래서 MKS에서는 미터라고 표현하고 스틸브, CGS에서는 스틸브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1 스틸브는 1 스틸브는 10의 4승의 미터 형태의 의미로 표현되는 겁니다. 요것이 이제 제곱이니까 10의 4승 형태로 차이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해서 쓸 수가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휘도가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기호하고 단위만 물어봤으니 기호는 간단하게 B라고 쓰면 되고 여기에서는 미터 아니면 미터 단위 아니면 스틸브 둘 중에 하나 적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휘도는 이런 개념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 광도라고 나와있죠. 광도 우리가 광도는 보통 I라고 표시하죠. I 어떤 광원에 있어서의 입체각당 광속의 B를 보통 우리가 광도라고 정의를 하죠. 이것은 간단히 하면 빛의 세기 또는 빛의 크기로서 보통 광도를 정의하죠. 어떠한 광원이 존재한다면 원형 광원이라고 한다면 사방으로 우리가 뭐 공간상에 전자파가 방출되죠. 빛이 발산되겠죠. 그러면 한 곳을 갖다가 정의해서 여기를 갖다가 통과하는 즉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요거를 전체를 공간상의 각을 입체각이라 그러죠. 입체각. 그래서 입체각 오메가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런 전체 공간상 각을 입체각이라고 하고 우리가 평면각을 우리가 뭐라 그래? 평면각을 세타 직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은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세타 평면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상이 비칠 때에 여기를 비춘다 그러면 전체가 요것이 입체각이라고 한다면 요거를 평면으로 봤을 때 요 각을 우리가 세타 평면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완전 구 형태일 때의 오메가는 4파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광도라고 하는 것은 입체각당 오메가분의 입체각당 광속을 F라고 얘기하죠. F 광속 F. 그래서 F 그래서 F는 오메가 I.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광원일 때는 F는 4파이 I 이렇게 표현하죠. 여하튼 우리가 광속의 단위는 우리가 보통 LM이라고 써서 루멘이라고 그래요. 루멘. 그 다음에 여기 입체각은 우리가 SR이라고 써서 스테라디안이라고 하죠. 스테라디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쓴 것이 CD라고 해서 이것을 칸데라라고 했죠. 칸데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광도를 보통 I라고 보통 표현하면서 요 단위는 CD라고 해서 칸데라라고 하죠. 빛의 세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요걸 칸데라 그래. 칸델라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요것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백열전구를 주로 썼을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60W짜리 있고 뭐 30W짜리 있고 뭐 10W짜리 있고 뭐 화장실에는 5W 쓰고 그랬잖아. 이런 개념으로 실제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정의가 그다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그때 밝기를 우리 빛의 세기 크기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양초 있죠. 양초. 여기서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시골에서 보통 그랬죠. 60W짜리를 그냥 60촉짜리, 뭐 30촉짜리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어르신들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끝난 얘기는 뭡니까? 초가 60개의 밝기다. 초가 30개의 밝기다. 이렇게 초가 10개의 밝기다. 이런 의미로서 표현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초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영어로
캔들 그러지, 캔들. 캔들 할 때 그 약자가 해서 CD.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빛의 크기, 세기 단위를 우리가 초개수 형태로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와서 정의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 60개. 그래서 옛날에 60초, 초 60개, 60초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60촉짜리 뭐 전구 사와라 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우리가 CD, 캔들, 초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도라고 하는 게 조도를 보통 E라고 쓰죠. 조도는 어떤 광원이 있을 때에 빛의 밝기를 우리가 빛의 밝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도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은 어떤 광원에 있어서 피조명당 피조명이라는 얘기는 빛을 받는 면적이 되죠. 피조명당 뭡니까? 광속의 B 이런 거죠. 피조명당 광속의 B 일반적으로 이걸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교실이라고 생각해봐요. 교실에서의 빛의 밝기는 항상 뭐가 기준됩니까? 피조면. 교실이면 책상 위가 되겠죠. 책상 위.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등위에서 나오는 이런 빛이 전자파가 그쪽으로만 100% 오는 게 아니죠. 저기 창문 쪽으로도 가고 커튼 쪽으로도 가고 사방대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렇죠? 그걸 나중에 조명 설계에 있어서 이용률이라고 보통 보죠. 그래서 이 실제로 형광등이 내 책상 위에 항상 기준이 교실에서는 책상, 회사에서는 사무실 그렇게 되겠죠. 그런 빛의 밝기를 갖다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피조명, 실제로 책상 위에 오는 밝기가 실제로 뭐가 돼? 원하는 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조명 설계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피조명당 광속의 비인 조도를 보통 이용해서 쓰겠죠. 그러니까 200룩스다 그러면 책상에 오는 빛의 밝기가 20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빛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뭐 커튼에 흡수하고 반사하고 투과되고 하겠죠. 그런 걸 자꾸 해서 보통 이용률은 50% 정도 잡고 해석을 나중에 조명 설계 들어가죠. 여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도 E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쓰게 되면 광속이니까 F가 될 것이면 요게 S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S는 피조면이 되겠죠. 빛을 받는 면적.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단위를 쓰게 되면 이 광속의 단위는 루멘이 되고 요건 뭐가 돼? 메타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이의 단위를 간단하게 하나로 뭐라고 씁니까? LX라고 써서 럭스라고 써. 럭스. 근데 우리는 보통 면룩스 하죠. 실제로 럭스 표현이죠. 요것을 또 CGS계로 표현하게 되면은 포트라고 하죠. 포트. PH라고 합니다. 당연히 1포트는 10의 4승 럭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조도의 단위는 E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단위는 럭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으며 포트라고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광속 발산도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광속 발산도. 우리가 광속 발산도를 보통 R이라고 표현합니다. R. 광속 발산도는 R. 자, 이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발광면에 단위 면적당 발산 광속을 우리가 광속 발산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인 광원이 있다면 보통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바깥쪽에다 뭘 씌웁니까? 글로브 같은 걸 씌우죠. 글로브.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광원이 실제로 우리가 100%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글로브에는 흡수되고 반사되고 그 다음에 투과되는 것들이겠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글로브를 밖으로 투과되어서 발산되어지는
광속의 양을 갖다가 우리가 광속 발산도 형태로 표현하더라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R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S분의 또 F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면적은 발산 면적이 되죠. 한마디로 글로브 전체가 뭐가 돼? 하나의 구죠, 구. 그러니까 9니까 4파이 R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하튼 요것은 어떻게 돼? 루멘 퍼 메타의 제곱. 어떻게 보면 이 조도 형태는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면적이 다르겠죠. 여기는 피조면, 여기는 발산 면적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간단하게 뭡니까? RLX라고 써서 라드럭스 이렇게 표현하죠. 라드럭스. 그래서 광속 발산도를 R이라고 쓰면서 이것은 RLX 즉 라드럭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용어의 정리까지 같이 봤지만 기존에서는 용어의 정리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봐라라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었지만 이번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기호와 단위만 우리가 간단하게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아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나 보면 학원을 다녔던 분이 있으면 자가로 문제집을 사서 보실 때 항상 기본이 되는 거였죠. 기본이 되는 문제. 이것은 회로 이론적인 문제죠. 여기 회로 이론에서 보시면 삼상 유도 전등기, 삼상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삼상 전력계를 달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단상 전력계 두 대를 갖다가 연결해서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보통 이것을 이전력계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보시면 이전력계법에 의한 우리가 삼상 전력 또는 삼상 유효전력, 삼상 무효전력, 삼상 피상전력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용한 역률 계산하는 것까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쓸 건데 일반적으로 역률을 물어봤잖아요. 역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유도 전동기의 삼상이잖아요. 그런데 단상 전력계 두 대를 이용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삼상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의 VI의 코사인 세타잖아요. 근데 삼상 전력을 측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전력계법인 W1 플러스 W2 형태로 계산하죠. 요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풉니까? 피상전력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피상전력을 이전력계법으로 푸는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다 이전력계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요거는 굳이 이전력계법으로 풀어라는 얘기는 없단 말이죠. 그 대신 전압하고 전류가 주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전압하고 전류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는 전력계를 썼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전력급 형태로 해석을 하시오라는 얘기가 없으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다 이전력계법으로 해석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차이가 별로 안 나지만 그런데 일반적인 형태는 그냥 전압 전류 형태가 주어졌으면 그냥 피상전력은 09번이니 이렇게 일반적으로 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역률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에다가 전압 전류를 곱하면 이 전체가 피상전력의 개념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유효전력의 개념인데 삼상 소비전력, 유효전력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전력급 형태로 삼상전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과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그럽니까? 이 삼상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삼상전력의 크기를 이용해서 무효전력도 구할 수가 있고 피상전력도 구할 수가 있다 이런 거지. 이전력계법으로 해석하시오라고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전력은 이런 식이 있죠. 두 배의 루트의 W1의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W2 해도 되지만 이거는 오리지널 이전력계법 형태로 해석하는 거고 요거는 이 사용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삼상 전력을 측정하기 위한 거니 결과적으로 그냥 이 삼상 유효전력 형태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전압 전류가 주어졌으니 이렇게 피상전력으로 계산한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차이가 의미는 별로
거의 소수점에서 약간 차이가 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요걸 갖다가 썼다고 해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애매하죠. 이전력기법으로 해석을 해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지만 이전력기법으로 해석하라는 얘기가 없으니 제 생각은 그냥 전압전력 형태에서 피상전력을 구하고 여기에는 굳이 구할 수가 없으니 이전력기법 형태로서 유효전력을 계산하는 형태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하게 되면 W1은 얼마가 돼? 5960이죠. 5960에 플러스 2360에 로트 3에다가 전압이 200V 전류가 30A니까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80.059 형태가 나오니 따라서 80.06%입니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콘센트 그림기호. 자, 그림기호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벌 형태라고 표현하는데 자주는 출제는 되질 않지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이제 평상시 때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고 가라 라는 얘기를 하지만 근래 한 2년 이상은 출제가 되지 않아서 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항상 설마할 때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기본적인 거 나왔으니까 콘센트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죠. 자, 일반적으로 콘센트는 다 어디다 부착합니까? 벽에다가 부착하잖아요. 기본적인. 그래서 벽 붙이형 기본적인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콘센트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는 단상을 쓰니까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그랗게 표시를 해서 벽 색깔을 칠하면 되겠죠. 벽 색깔을 옆에다가 한 3분의 1 정도를 색칠하고 나머지 동그라미 돼지코 형태로 동그라미만 이렇게 쳐주면 일반적인 콘센트, 벽붙이 콘센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천장에 부착하는 경우, 우리가 천장 부착하는 경우는 주로 어느 때 씁니까? 에어컨, 스탠드, 에어컨 같은 거 보시면 에어컨을 위에 보시면 천장에 있다가 코드를 꽂고 그런 경우죠. 그래서 에어컨 전용 보통이 천장 부치형이죠. 천장 부치는 천장이니까 벽이 아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그라미만 해서 이렇게 돼지코 형태만 그려주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에 부착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이제 바닥 콘센트 같은 설치하고 그러죠. 예전에 보면 뭡니까? 바닥에 사무실 같은 데 보면 바닥에 콘센트들이 하나씩 설치해서 바닥 콘센트라고 얘기하죠. 요거는 똑같이 천장 형태에다가 그려서 바닥 이런 기둥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수형은 자 이런 것도 방수형 형태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 방수형은 주로 썼습니까? 욕실에 쓰지. 욕실도 마찬가지로 다른 점은 뭐가 돼? 설치 높이만 다르잖아요. 물이 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바닥에서 30cm 정도에 달면 되지만 방수형은 보통 욕실이니까 80cm죠. 그것도 벽에다가 쓰니까 똑같이 이렇게 벽붙이 형태로 표현하죠. 벽붙이에다가 해놓고 여기다 뭐라고 씁니까? WP 이렇게 써서 Water Protect 물 보호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WP만 적으면 되고 그 다음 2구형 형태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이 없으면 다 벽붙이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 형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심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 문제는 단상 변압기 3대를 위해서 델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압기 한 대 용량이 150kg였습니다. 그러면 델타 운전하고 있을 때니까 삼상 전력은 얼마 있겠습니까? 삼상 전력은 세대자 변압기 한 대 용량을 PA라고 한다면 요것의 세대니까 150kg 곱하기 세대니까 450kg의 삼상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을 게죠. 그런데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나머지 두 대로서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한 대가 고장 나면 삼상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 V결선이 되겠죠. V결선.
그래서 삼성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두 대로서 삼성전력을 공급하는 이러한 방식, 우리 뭐라고 씁니까? V결선 형태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V결선.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는 삼성전력을 공급할 때 이용률은 얼마냐? 각 변압기들마다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냐? 이런 얘기죠. 우리가 필기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86.6%, 출력비는 뭐 50.7% 이렇게 외웠는데 이번에는 근거식을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보면 이용률은 일반적인 형태는 어떻게 돼? 변압기 두 대잖아요. 그러면 100kg, 100kg면 세 대일 때는 150kg, 150kg, 150kg니까 450까지 쓸 수가 있었지만 한 대가 고장 나게 되면 150kg 곱하기 150kg 두 대가 있잖아요. 두 대 가지고 우리가 100% 쓴다면은 300kg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정도를 쓸 수가 있잖아요. 벡터 형태로 증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용률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변압기 한 대 용량에다가 150을 두 대를 만큼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루트 3배의 변압기 한 대 용량 정도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나누면 2분의 3이니까 0.866 이렇게 해서 86.6%를 갖다가 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뭐가 됩니까? 이번에는 실제로 삼성전력을 공급할 때 요 상태로 해야 되니 실제로는 어떻게 돼?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150kg잖아요. 150kg 두 대만큼 300kg 써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 루트 3배의 150kg 형태로 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지만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 값을 집어넣어갖고 우리 실제로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차피 답은 어떻게 됩니까? 비율이 곱하기 100 해봤자 약분되니까 2분의 3이죠. 그러면 0.8666 나오니까 86점 계산하면 86.602 얼마나 나오니까 86.6%입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출력비를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출력비라고 하는 것은 삼성 출력비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고장 전일 때는 델타 운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고장 후일 때, 고장 후면 V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장 전일 때는 얼마큼 되겠습니까? 세대만큼이 100% 다 삼성전력을 하고 있었을 때 한 대가 고장나면 루트 3배의 변압기 한 대 용량만큼 쓰겠죠. 그래서 요거 약분돼서 3분의 루트 3 그래서 0.577 그래서 57.7% 필긴 했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제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150 곱하기 100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57.735%가 이렇게 나오니까 따라서 57.7% 이렇게 우리가 57점 세째짜리까지 가야 되니까 74% 이렇게 쓴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보통 소수점 두째짜리에서 반올림 하니까요.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해서 쓰니까 57.74 이렇게 답을 쓰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5번 문제는 변압기 이 V결선에 관계되어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우리가 전력공학에 보면 송배전공학에 송전전압을 구하는 근거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스틸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틸식은 송전전압을 구하는 하나의 근거식이 되는데 식은 우리가 킬로볼트는 5.5의 루트에 0.6의 L 플러스의 100분의 P 형태를 이용해서 근거식을 따르죠.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들어갈 길이는 송전 길이로서 거리로서 킬로미터 형태로 표현하면 되고 여기에 들어갈 때는 전력은 송전 전력으로서 킬로와트 형태의 크기를 집어넣어서 근거식을 찾는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식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를 물어본 거고 우리가 보통 전력공학 시간에 보시면 송전전압을 구하는
근거식은 한 번씩 다 문제를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트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40km 플러스 100분의 송전 전력이 10,000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계산기로 치시면은 61.245kV가 되어죠. 그래서 근거식만 물어봤으니까 61.255kV 이렇게 우리가 답을 쓰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간단하게 식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형태의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 보시면 자, 요것은 뭡니까?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형태의 방법이 되죠.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전위 차계법과 여기 나와 있는 콜라시 브리지법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두 개 다 공통적인 것이 주 접지 단자가 있어야 되고 보조 접지 단자가 두 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전위 차계법에서는 전압 단자, 전류 단자 형태의 보조 단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10m 간격을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연결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지만 얘는 브릿지 형태죠. 콜라시 브릿지법은 여기서는 G3의 접지전 값이니까 이것이 요 G3가 주 접지 단자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메인으로서 우리가 이 접지장을 여기에 대한 접지장을 측정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뭡니까? 보조 접지 단자죠. 그래서 거리 10m 간격을 떼어 가지고 보조 접지봉을 박아서 접지선을 연결해서 양옆의 저항값을 측정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의 접지장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G3라고 하는 값은 전체를 2분의 1 해서 주 접지와 보조 접지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저항값을 더합니다. 즉 여기서는 G의 1, G의 3와 주접지, 보조접지, 주접지, 보조접지니까 G3와 G의 2의 접지 저항값을 더해서 보조접지 그 사이의 저항값을 측정하게 되면 그 값을 빼주는 형태로서 우리가 접지장을 측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이쪽은 25mm 되죠. 플러스 이쪽은 35mm 되고 마이너스 보조 접지 그 사이에서는 15mm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50, 10, 40, 25mm 되겠다. 그래서 접지장 측정법 중에서 콜라시 브릿지 형태의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하고자 하는 점이 주 접지 단자가 된다면 나머지 것들은 보조 접지봉의 의미가 되고 각각의 접지선을 연결했을 때 측정한 값이 존재하면 주 접지 단자와 보조 접지, 주 접지 단자, 보조 접지 사이의 저항값을 더해서 보조 접지 그 사이까지 저항을 빼면 전체를 2분의 1 하시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콜라시 브릿지법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시퀀스 회로 문제죠. 시퀀스 중에서도 유접점 형태의 문제가 주어졌네요. 유접점 형태의 문제가 되겠죠. 이럴 때에 다음과 같은 회로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단자가 존재하겠죠. 연결이 돼야 되겠죠. 전원이 필요하겠네. 그랬을 때 이런 형태의 동작 회로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봤을 때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접점 A가 닫혀서 폐열가 되었을 때를 갖다가 물어보는 거죠. 접점 A가 닫혀서 폐열가 되었을 때 표시등, 파일럿 램프 등이 동작 사항을 설명해보자는 소리죠. 그 다음에 X의 보조 릴레이, X는 보조 릴레이가 되고 타이머 1, 타이머 2는 타이머 1 딜레이. 그 다음에 설정 시간은 몽땅 다 T1이 됐든 T2가 됐든 1초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됩니다. 자 요것이 닫혔어요. 요게 닫혔어. 그러니까 어느 회로가 또 있겠죠. 요 자체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것이 자우자 닫혔다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러면 어쩝니까? 요게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닫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닫혔다고 한다면 신호는 쭉 흘러가겠죠. 그러면 T1이 여자 되죠. T1이 여자. 요게 여자가 되겠죠. T1이 여자가 되겠죠. 여자. 그러면 T1이 여자가 되잖아요. T1이 어떻게 돼? T1이 여자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요게 A 접점이 아니라 이게 T1이 되는데 여기 T1이죠. 그러면 여자가 되게 되면 어쩝니까? 여기는 한시 동작이잖아요. 한시 동작 순시 복귀점이 되겠죠. 그러면 1초죠. 그러면 이 T1이 여자 되잖아요. 그러면 1초가 지나면 다시 여기 여자가 됐잖아요. 이게 여자가 되면 자 봐요. 이게 여자가 되면 요건 어떻게 돼? 설정 시간이 1초 달리죠. 한시 동작이니까 1초 후에 뭐가 됩니까? 1초 후에 여기에 딱 붙겠죠. 그렇죠? 1초 후에 여자가 되겠죠. 1초 후에 얘가 동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1초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에 X가 여자 되겠죠. 자, A가 들어가서 타이머가 여자 되면 1초 후에 X가 여자 되고 이해됩니까? 1초 후에 여자가 되죠. 그러면 얘가 여자 되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붙겠죠. 여자 된 거 동시에 이게 붙겠죠. 여자 된 거 동시에 이게 붙겠죠. 그러면 X만 여자 되면 얘 세 개는 동시에 동작하겠죠. 다시 그러면 자 A를 신호를 주게 되면은 타이머 1이 여자 되는데 1초 후에 이 접점이 붙잖아요. 그러면 1초 그러니까 요를 준 A가 닫힌 1초 후에 X가 여자 되죠. 그러면 X가 여자 되니까 얘가 붙겠죠. 그러면 1초 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T2가 또 여자 되죠. T2가 여자 되죠. 1초 후에. 즉 0에서 1초까지는 얘가 여자 되고 1초가 지나면 X가 여자 되겠죠. 그럼 여자 되면 얘 붙으니까 얘가 들으니까 지금 1초 후에는 파일럿 램프에 불이 들어오죠. 표시된 램프에 불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여가 된과 동시에 T2가 뭐가 됩니까? 동작을 하죠. 여자가 되죠. 얘가 여자가 되겠죠. 여자가 되면 요게 관계되어 있는 요 접점이 여가 있죠. T2. 그럼 어떻게 돼? 얘도 1초 후에 자 0에서 1초까지는 얘가 여자 되고 그럼 1초가 지나면 불 들어와. 그러면 얘가 여자 되죠. 그러면 또 1초 후에 그러면 다음 얘는 0에서 1 여기는 1초부터 불 들어오죠. 얘 여자 되죠. 그러면 2초가 되면 뭐가 돼? 요것이 끊어지겠죠. 한시 동작이니까. 그러면 그 뒤에 1초 후에 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떨어지면 요것도 떨어지겠죠. 하지만 X가 여자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류 이렇게 흘러가서 X는 여자 되고 있다고. 그런데 얘가 떨어지겠죠. 자, 다시 헷갈리죠? 다시 해볼까요? 자, 요거를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T1이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 T1이 여자 되니까 얘가 붙겠죠. 몇 초에? 1초 후에. 1초 후에 동작을 하겠죠. 얘가 1초 후에 동작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X의 여자 되겠죠. 그러면 얘가 붙는데 얘는 떨어지겠죠, 이제. 그러면 0에서 1초까지 얘가 동작을 하지만 1초가 지나면 얘는 다시 소자 되겠죠. 얘가 소자 되니까 당연히 떠지지만 요거는 열로 전류가 흘러가 있겠죠.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0에서 1초까지 여자 되지만 1초가 지나면 소자가 되겠죠. 얘가 여자 된과 동시에 소자가 되니까 소자가 되고 요게 떨어지겠죠. 원상 복귀하겠죠. 요 순시 복귀점이잖아요. 한시 동작 순시 복귀점이고 바로 떨어지겠죠. 하지만 전류는 여자 되는 상태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근데 그 대신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 되죠. 그러면 1초 후에 뭐가 돼? 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다 소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원상복귀 되죠. 이것도 원상복귀 되니까 다시 T1이 여자 되겠죠. 그러니까 1초 동안에는 여자, 그 다음 1초 동안에는 뭐가 돼? 소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1초 동안에는 불이 켜졌다가 다음 1초 동안에는 또 꺼졌다가 맞죠? 다음 1초 동안에도 다시 얘가 동작하겠죠. 얘 동작, 얘 동작, 얘 동작, 얘 동작, 얘 동작, 얘 동작 계속 반복하겠네. 그렇죠? 얘가 동작하게 되면 불이 들어오고 얘가 동작하면 꺼지겠죠. 소등되겠죠. X 소자 되니까. 그러면 다시 원상 복귀되니까 계속 동작을 계속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자, 말을 쓸 때는 A 접점이 닫혀서 폐회가 되면 닫히면 1초 동안에는 점등되고 점등 후 1초 뒤에는 소등되는 동작을 무한 반복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1초 동안에는 점등이 되겠죠. T1이 동작하게 되면 X 여자 되는 동안에는 동작을 하죠. 점등하고 그 다음 T2가 동작을 하니까 T2가 지나면은 X가 소자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원상복귀 되니까 소자 되면 점등되죠. 소등되죠. 소등된과 동시에 T1이 또 동작을 하잖아요. 원래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또 1초 뒤에는 어떻게 돼? 얘가 또 불이 들어오겠죠. 소자 되니까, 여자 되니까. 그 다음 또 1초는 요것에 의해서 또 소자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타이머의 1초의 간격에 따라서 얘가 동작하면 불 들어오고 얘가 동작하면 꺼지고 동작 꺼지고 요것에 의해서 요 접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무한 반복하게 돼 있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시퀀스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